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자본주의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영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공산주의는 그냥 나쁜 거고 자본주의도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는 이제 뭐 재벌 뭐 그런 거 생각이 나고 공산주의는 김정은, 북한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나쁜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가 자본주의 영어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영어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라는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으로 어떤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낸 거죠. 이런 사회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거를 책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영국이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영국의 생산량 그리고 영국의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도 높았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그 사회를 봤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농민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의 차이가 많이 안 나타났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의 그 가난한 사람보다는 훨씬 부자인데 그 자체 사회를 놓고 보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탄을 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태계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좌파 유태인이죠. 그 좌파 유태인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제 좌파의 특징은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모든 걸 다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기반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자본주의는 이제 실용에 기반을 둔 거고. 그래서 이 좌파 유태인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치 이게 그 사람이 본 자본주의는 이랬어요. 뭔가 경제가 발달하고 막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뭔가 막 생산이 늘어나고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면보다는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정말 부자 밑에서 핍박받고 살고 그야말로 노예로 일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커뮤니즘이라는 그 센세이션을 또 일으킨 겁니다. 그게 커뮤니즘이 공산주의예요. 정확하게 커뮤니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의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로고를 보고 사상 있죠. 그 북한 사상. 그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빨간색 바탕에 이렇게 해머하고 낫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낫 있죠. 그 벽에는 낫하고 해머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그 커뮤니즘, 그 공산주의 마크입니다. 거기에 중심에다가 봉을 하나 세운 게 그게 북한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자기들이 약간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북한 애들은 주체 사상이라 그러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그 로고에 낫하고 해머가 있습니다. 그 낫하고 해머가 그 보여주는 게 뭐냐?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 낫은 농민을 보여주는 거고 그 해머는 당시에 광부들이나 건설업에 이제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당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당이죠. 노동당. 그 결론은 노동당이라는 얘기예요. 노동당. 노동. 그 자본주의는 거래에 기반을 두고 어떤 가치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뒀어요. 그게 처음에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사람의 굉장히 그런 어떤 철학하고 이 모든 그런 계산이 거기에 다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만든 게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를 택해서 잘 살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왜냐? 공산주의는 이게 노동자를 대표로 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기반으로 돼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를 때려잡아야 되겠죠. 부자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금을 올려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결국엔 그렇게 해야 이제 평등해지잖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는 평등이에요, 평등. 자본주의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평등을 요구하는 거고. 자, 평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결국엔 나온 게 이 거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정부로 하여금 모든 힘이 나온다. 마치 뭐 국민으로 하여금 모든 힘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사실 국민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정부에서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떼서 그 돈을 다시 도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건 사회주의고 이 거래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부자가 생기는 걸 아예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자, 자본주의의 특징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자영업자하고 기업가는 자본주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런데 뭐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뭐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사회주의 틀 안에 그런 어떤 사회주의 개념에서 사실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조금 그렇긴 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한 만큼 가져가기보다는 회사에서 뭐 할당된 양을 하고 더 이상의 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해서 뭐 더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런 거는 솔직히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것만 계속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퇴근을 빨리 하고 싶고 자기 취미 생활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제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어떤 한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실패가 오기도 하고 엄청난 성공이 오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15시간을 일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걸 하니까. 자기 거니까.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반노동자예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그 본점이 있고 본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한마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그냥 노동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자기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밖에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아먹어도 자기 거여야 재밌는데
자기 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개인을 기반으로, 이 개인이 뭘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 개인이 많이 뭘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 그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보는 거고, 그거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회가 이제 그 평등이 아니죠. 더 이상 불평등으로 나뉘게 되죠. 누구는 이제 인기가 더 많고 혹은 뭐 돈이 더 많고, 누구는 인기가 없고 돈이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불평등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누가 하나가 올라가면 무조건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와야지 평등이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전부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 다 경제적으로 최악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 일단은 그 뭐 기업가나 뭐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정부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노동량이 정해져 있고 그 노동만큼 해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 뭐 집도 주고 뭐 다 줍니다. 근데 엄청 후졌죠. 그리고 싫어도 그냥 받아야 됩니다. 내가 딴 거 내가 뭐 바꾸고 싶다. 내가 저기 저 사람하고 뭐 집을 바꾸고 싶다. 그래도 안 돼요. 그냥 정부가 준 거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굉장히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 걸 원하고 그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그게 안 돼요. 정부에서 주는 것만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학교가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만 해요. 학교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생으로서. 우리가 뭐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비싼 학교들, 이제 국제 학교라던가 이런 데 가면 걔네들은 정말 제가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게, 제주의 국제 학교 그런 거 있어요. 학생도 일단 적고 굉장히 자유를 많이 주고 자율적으로 뭘 하게 하고, 그리고 뭘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유럽의 국가들 중에 보면은 교육 그 제도가 점수가 없고, 네가 이걸 하면은 그게 너는 네 방식대로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점수를 매기게 되면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답이란 그런 개념이 없고, 정답이 이게일 수도 저게일 수도 있고 이것저거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뭔가 그런 자율성이 더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학교예요. 공산주의 학교.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불평등한데, 원래가 불평등한데 그 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인간은 불평등을 항상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른 어떤 거에서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의 싸움. 학교에서 누가 힘이 세다, 누가 힘이 더 약하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잘생겼냐, 누가 못생겼냐, 누가 예쁘냐, 누가 못생겼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불평등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회든. 평등한 사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는 죽은 후에밖에 안 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자체가,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이 우주 자체가 불공평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힘의 논리가 언제나 존재한다. 우주의 논리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생산성에 이제 초점을 두도록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서로 죽이고 뭐 때리고 이런 힘의 싸움이 되거나 뭐 다른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산성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더 확립이 된 국가일수록 범죄율이나 이런 게 더 낮아요. 그 자본주의가 이제 확립이 덜 된 나라일수록 이제 더 심하죠. 그러니까
힘의 싸움이라던가 뭐 다른 종류의 이제 싸움이나 이제 불평등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공산주의 영어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공산주의 영어는 뭐냐? 영어를 배워서 내가 그걸 써먹을 게 아니에요. 써먹을 영어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 영어는. 어떤 얘기냐면 이 영어를 배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익 900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내가 토익 900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900점을 따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리고 900점을 따요. 그럼 회사에 들어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그 900점을 딴 이유가 그 회사한테 주기 위해서 딴 거예요. 그 회사한테 주기 위해 딴 거라고요. 내가 갖기 위해 딴 게 아니에요. 그 900점으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할 게 없죠. 회사와 나랑 거래를 한 거예요. 내 영어 900점을 회사에 보여주고 그 회사에서 그 900점을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잖아요. 나는 이제 그 이후로는 영어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를 위해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정부를 위해 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회사원이나 뭐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라고요. 노동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배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게 자기 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대가는 받았지만 그걸 만들면서 근데 남이 하라는 대로밖에 못하고 그걸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 수고비를 받은 거죠. 자본주의는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내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뭐 팔아먹거나 뭐 운영해서 그걸로 돈을 벌거나 내가 한 노력이 결국 나한테 남는 거예요.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게 나한테 남아서 내가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영어는 자본주의 영어다. 공산주의 영어가 아니라 남한테 팔아먹지 않는다. 내 거다. 내 영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